소밥 좀 잘 좀 주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 소가 우리가 중요하지. 아저 선생님 저 그렇게 좋잖아 그래도. 어찌됐든 잘 좀 해봐.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고. 지금 거의 돈 벌어주는 건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돈 벌으면 자기만 돈 벌고 나도 돈 벌고 싶거든요. 응? 아유 좀 기다려봐. 더 많이 벌어줄게. 아 기다려 우리 데리고 기다린다. 아 진짜 짜증나. 왈칵 짜증을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아내. 얘기 좀 하자고 좀 나와봐. 어? 그렇게 일이 하고 싶어? 아이고 모르겠다. 방문까지 걸어 잠근 아내에게 화가 나 진상 씨도 대화를 포기하는데 와 너무 바람이 추워. 놀러 가는 거면 더운 나라에서 와서인지 유독 찬바람을 못 견뎌하는 아내 조세린 씨. 거센 바닷바람에 겉옷을 껴입는 것조차 쉽지가 않다. 무서워 평안마? 아이고 물어봐 그거 알면서도 물어봐. 안 무서워. 봐봐 이 지금 이 파도 엄청 많은데. 든든한 남편이 있는데 무서워? 아이 그래도 나 안 가는 건데 낫지. 응. 이봐야 봐봐 배가 흔들흔들하잖아. 배 어디 있어? 저기 앞에 있어. 작은 배도 가. 야 일하는 거야 왜 이렇게 마스크 쓰고야? 놀러 가는 거 같은데? 아니 이게 일하는 거 맛이야. 일하는 거 마스크야? 그래. 양식장을 둘러보기 위해 부부가 배에 오른다. 섬나라 필리핀 출신이지만 도시에서만 살았던 조세린 씨. 섬나라에서 태어나 섬마을로 시집와 섬에서 산 세월만 47년이지만 조세린 씨는 세상에서 바다가 제일 무섭다. 천천히 가 천천히. 나 여기 가운데 있을게. 내가 그렇게 좋아 옆에 붙게? 아이 무서워서 그래. 이게 바다인데 너 빠지면 죽어. 안 죽어 믿어봐. 내가 너 죽게 하겠냐? 나 잡어. 잡으려고 잡아. 꽉 잡어. 나 죽으면 어떡해 여기 바다 나가. 그때 부부의 옆을 스쳐가는 커다란 배. 얘는 하지 말라니까. 아, 진짜 왜 흔들어 그러냐 이게. 그 바람에 배가 출렁이자 겁이 난 아내. 급기야 남편을 탓하는데 아, 맞아 장난이 있네. 천천히 가잖아. 이거 빨리 간 거 아니야 이거. 천천히 저 봐봐 배. 들어가. 얘도 비 나오잖아. 이것도 봐나. 파도가 이도 많다. 단단히 겁을 먹은 조세린 씨. 야 줄 놔도 돼 평안마. 형정이 엄마 한묵이 엄마. 이제 가자 이제. 결국 안 되겠다 싶었는지 철수를 결정한 남편 진상 씨. 무트로 돌아왔다. 홀로 집으로 향하는 조세린 씨. 양식장에서 해야 할 작업이 있는 진상 씨는 다시 바다로 향한다. 집사람이랑 같이 가야 되는데 바다를 워낙 무서워해서. 그런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는 진상 씨. 그도 때로는 바다가 두렵다. 바다 날씨가 무서울 때는 엄청 무서워요. 또 이렇게 잔잔할 때는 엄마 품같이 이렇게 포근하지만 성 나면 아주 세상 모든 걸 날려버릴 것 같은 그런 바다예요. 바다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행히도 이번에는 푸근하게 진상 씨를 맞이해주는 바다. 배로 5분여를 달려 청각 양식장에 도착했다. 젊은 시절부터 해왔던 바닷일을 축산업에 전념하고자 잠시 접었었던 진상 씨. 아이들이 커가자 벌이를 늘리기 위해 3년 전 다시 양식장을 시작했다. 이게 커서 이제 가을에 김장철에 이제 여기서 사면 전국적으로 다 나가죠. 이게 크면 한 20cm 해서 한 30cm 강도 이렇게 이만큼 커지죠. 다시 바닷일을 시작하며 쏟아부은 비용이 적지 않기에 갈 길이 멀다. 좋네요, 정말. 이렇게만 되면 좋죠. 기분이 좋죠. 청각이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줄에 부표를 연결해 바다에 띄우는 진상 씨. 혼자는 힘들어서 못해요. 동생이랑 우리 아들들이 그 빨간 날이어서 학교 안 가니까 바다 나온 지 거의 1년에 한두 번 나오면 많이 나와요. 아주 급한 일 아니면.
아내가 도와주길 바라는 마음이 없진 않지만 워낙 바다를 겁내는 걸 알기에 혼자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진상 씨다. 한편 남편 홀로 바다에 보낸 후 마음이 편치 않은 조세린 씨.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 집을 나섰다. 형님. 도착한 곳은 한 마을에 사는 사촌 동서의 집. 자고 있어요? 켰어요? 들어와. 이 시간 자는 시간이구나. 갑작스러운 방문에도 반갑게 맞이해주는 사촌 동서. 일찍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대신해 가시집 온 필리핀 새댁에게 살림을 가르쳐준 고마운이다. 아이고 형님 어디 안 아프죠? 왜 안 아파? 어디 다 아프지? 일만 해서. 손이랑 다 아프지, 팔이랑. 그러니까 형님도 일이 나이도 있는데 일이 많은데. 그거 얼마 된다고, 식당? 낯선 한국살이에 가장 큰 의지가 되어줬던 사촌 형님 박연숙 씨. 100 넘었어. 형님이 아주 엄마처럼이야. 형님이. 여기 가까운 형님이 형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을 형님밖에 없어. 친척나 가족이나 이런 거는 엄마도 생각하고 이런 거. 조세린 씨는 그런 형님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 형님 혹시 오비에서나 일 다녀고 싶은데 형님 어때? 너가 무슨 일을 다녀? 아니 오비에서는 뭐가 뭐 식당이나 그런 거는 힘들까 그런 걸? 식당? 식당 이거 들고 다녀줘? 저거 다녀 서빙 그거 안 되지. 서빙에 설거지? 설거지는 할 것도 서빙도 하고 돼. 서빙? 안 돼. 소나 키워라, 소나. 뭐라고요? 그 무슨 말이야? 소나 키우라고. 아, 식당에서 서빙은 어떻게 하냐. 너무 힘들어서. 뭐 성분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서 너무 거칠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안 된다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 그냥 그 학교 교사 그거 영어나 가르쳐. 그거는 지금 생각에 응. 아직 안 들어가. 왜? 그건 너 전부터 해왔잖아. 그러니까 그 점이 조금 응. 다른 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일? 그 자꾸 다른 일 하라고 다른 일. 천천히 알아봐야지 뭐 다른 일을. 그러니까 뭐 식당 아니고도 뭐 다른 일도 있잖아. 그러니까. 조세린 씨는 결혼 후 노아도에서 10년간 영어 교사로 일했었다. 필리핀에서 대학 공부까지 마친 재원이지만 낯선 땅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 시각 무트로 돌아온 남편 진상 씨가 축사를 찾았다. 이쪽 반말이 있고 저쪽 반말이 있네요. 직장 검사를 통해 얼마 전 인공수정을 한 암소의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진상 씨.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데 좀 지냈네요. 만져지네요. 만져보시면 알아요? 네, 이렇게 느낌이 오죠. 여기 자궁각이 있는데 자궁각을 만져보면 이게 이제 보통 갈라지는데 보면 좀 부어 있거나 아니면 풍선같이 이렇게 부풀어 있어요. 다행히도 새 생명을 품어준 녀석. 소를 키워 파는 것이 주업인 축산 농가에서 원활한 임신과 출산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공태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신에 성공한 녀석은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차에 올라탄 진상 씨가 박목장을 지나쳐 어디론가 향한다. 곧 도착한 곳은 신축사 공사 현장. 현재 80마리의 한우를 키우고 있는 진상 씨는 150마리까지 개체수를 늘리는 걸 목표로 새로운 축사를 짓고 있다. 커가는 자녀들의 미래와 부부의 노후를 위해 선택한 일이다. 소도 몇 마리 팔고 빚도 좀 내고 그랬죠.
3년 전 바닷일을 다시 시작하며 낸 빚도 적지 않기에 어떻게든 허리띠를 졸라매가며 일을 진행 중인데 업자한테 안 맡기고 제가 조금 하려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완전 일은 반값이면 하죠. 저렴하게요. 잘 돼야 될 텐데. 잘 되겠죠? 아들 셋을 둔 5식구의 가장으로서 어깨가 무거운 진상 씨다. 그날 오후 집 앞에 앉아 휴대폰에 집중하고 있는 진상 씨. 박목장 CCTV를 보는 중이다. 평상시에도 이게 이제 사람이 없고 수들만 있으니까 혹시 돌발 사항이나 위험한 사항이 있으면 이제 그 대처하기 위해서 수시로 보죠. 뭐 하고 있어? 거기 앉아 있었어? 아 이거 차좀 먹고 있는데. 아 이거 다시 마셔. 블랙이야? 아이고. 커피를 타들고 남편에게 다가온 조세린 씨.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하지만 쉽게 입을 떼지 못하는데 그런 아내의 상태를 눈치챈 남편. 뭐 할 말 있어? 뭐 한 말 있냐? 한 말 없는데? 내가 일하고 싶은 그런 따스니 허락할 거야? 나도 일 다 하고 싶은데. 이제 그건 생각 좀 해보자. 그 말이 맨날이 나오잖아. 그러면 네가 일 자리 잘하면은 너가 한 달에 한 300만 원, 400만 원 벌었고 일하라고 그렇게. 그게 여기가 어디가 있겠어? 우리 소득 키우고 그러는데 그걸로 하면 누가? 되지. 같이 하니까. 병 아파서 맨날 그런 거를 거기 돈도 안 됐잖아. 말만이 돈이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늘려갔잖아 서로. 그래도 지금 그래서 많이 늘어났잖아. 이제 많이 늘어났으면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되지 이제. 끝이 보이지. 아니야. 지금까지는 안 보여. 그냥 보여. 머리도 달달 들어온 돈이 없고 하나 나가는 거는 많고 들어오는 거는 없고 어떻게 해야 돼? 생활도 아주 어렵고. 그러니까 네가 일 다녀면은 그 생활에 내 월급이 더 좋으냐? 응? 나는 그런 생각 안 했어? 나는 그래도 또 우리 소가 늘어나고 또 청각도 하고 그러잖아. 해조류도 하고 그러는데 그 일을 어떻게 다 해 혼자. 나는 사실 너가 일하고 다니고 그런 거 싫어. 나는 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좀 편하게 이렇게 있으면 좋겠어. 일하는 것도 힘들어. 나도 여기 집에 있을 때도 더 힘들거든. 아니 돈이 없어도 당신이 없어 빚이 없어져야 돼. 우리 돈이 없어도 괜찮아. 응? 소 팔면 미친다 같지. 아이, 이렇게 어떻게 또 가봐야 되겠다. 어떻게 한 거 봐. 나 선박 갔다 올게. 왔다 갔다 하니. 나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일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갔다 와. 일단 갔다 올게. 소를 핑계로 자리를 피하는 남편 진상 씨. 나는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빚 문제를 언급하는 게 속상하다. 아내는 아내대로 자신의 말을 묵살하는 남편이 야속한데 그렇게 서로의 속을 알아주지 못한 채 부부의 하루가 저문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어쩐지 어수선한 박목장. 소들도 뭔가 긴장한 기색인데 야, 엄마, 이리 와. 어떻게 흔들어? 여기 어떻게 당겨? 그냥 잡아다 해 그냥. 이거 무서운데. 간다 잡아요. 조세린 씨가 줄을 잡아당기자 축사에서 나온 소가 트럭에 올라탄다. 한 마리의 소를 차에 실은 채 문을 닫는 진상 씨. 오늘 출하 예정인 녀석이다. 안녕. 이제 나간다. 축사를 떠나려는 진상 씨. 축축한 땅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게 쉽지 않은데 밥 두고 말래.
묵직한 녀석을 싣고 겨우 축사를 빠져나가는 트럭. 오늘 갈 길이 멀다. 안개 많아가지고 배 탈 수도 몰라요. 이 안개만 있으면 배 안 다녀요. 노하도에 내려앉은 짙은 안개를 뚫고 배를 타러 나가는 남편 진상 씨. 오늘 소와 함께 무트로 나가야 하는데 안개 때문에 선착장이 뿌옇다. 하지만 다행히도 선박을 운항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 상태. 한우를 태운 트럭을 싣고 배가 노하도를 떠난다. 그렇게 뱃길로 30여 분. 어느덧 안개가 걷히고 전남 나주에 있는 우시장으로 향하는 진상 씨다. 아쉽긴 아쉽죠. 좀 아깝죠. 좀 애틋한 마음도 들고요. 이게 동물이지만 그동안 정이 좀 쌓이잖아요. 그래서 축산 농민에겐 익숙한 이별이지만 매번 마음이 허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보다. 한편 그 시각 집 뒤편에 위치한 건조장을 찾은 조세린 씨. 조금만 있으면 우리 종각 말려야 되는데 입이 너무 치시보니 움직이는 못하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뭔지 모르겠어. 3년 전 다시마와 청각 양식장을 다시 시작하며 이곳을 새로 짓고 건조기를 들여놓은 남편 진상 씨. 하지만 지금은 창고처럼 방치되어 있다. 이거 무거워요? 그때 잘 안 됐어요. 네. 근데 다시마는 했는데 근데 지금은 안 말려요. 그냥 모기로 하려고 바른 거예요. 모기로 전목. 이거 어떻게 갚아주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 바로 갚아야 되겠다. 제가 바래야 되겠어요. 올해부턴 청각 건조에 집중할 예정이지만 그것으로 빚이 해결될지 걱정이다. 잠시 후 홀로 차를 몰고 나선 조세린 씨. 읍내를 찾았다. 저기 사놔. 마음이 급한 듯 걸음을 재촉하는데 한 소퍼를 찾은 조세린 씨. 읍내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온 자타공인 마당발 시 당숙모를 만나기 위해서다. 나 이런 색깔. 숙모 일자리 있는 거는 알고 있어? 뭐 있어요? 왜 일을 하고 싶어? 그냥 일하고 싶어. 똥 부르고 싶어요. 돈 벌고 싶어서. 예, 그걸 보고 그렇지. 싶어요. 네. 자기 아기들이 크고 있으니까. 예. 지금은 일자리가 없어.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 아, 자리가 힘들게 잡으면 힘들어요. 지금 막 장사들이 많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뭐 행사하는 거는 식당 이런 거는 그런 것들 많이 안 했죠. 지금 안 하잖아. 음.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안정되게 이렇게 되면 아마 일 바빠지면 찾은 사람 있을 거야. 그럼 그때 소개해줄게. 예, 그래. 그렇게 일자리 있으면 있으면 꼭 내가 연락해줄게.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일자리 대신 한가득 장만 본 조세린 씨. 들어가세요. 잘 가. 네. 들어가세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기왕 읍내까지 걸음한 마당에 그냥 돌아갈 수가 없어 이곳저곳 전화를 걸어 일자리를 수소문해 보는데 살림에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조세린 씨. 결심을 한 김에 꼭 일자리를 찾고 싶다. 잠시 후 무태 나갔던 남편 진상 씨가 돌아왔다. 마침 소 밥을 줄 시간이라 축사로 직행했는데 아내 혼자 고생하고 있을까 싶어 발걸음을 재촉했건만 보이지 않는 아내. 소들만 진상 씨를 반긴다. 병엄마! 병엄마! 없네, 어디 갔는가? 소 밥을 안 준 것 같은데. 야! 밥 먹었냐, 안 먹었냐?
움직이지 않고 축사 주변에 모여 있는 소들. 혹시나 싶어 사료 쏟는 소리를 들려주자 소들이 줄지어 축사로 들어선다. 평소에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밥을 먹지 않는 녀석들. 허겁지겁 목을 빼고 사료를 먹는 모습을 보니 굶주렸나 싶어 진상 씨는 마음이 좋지 않은데 소 밥도 주지 않고 대체 아낸 어딜 간 걸까? 그때 축사로 다가오는 아내 조세린 씨의 자동차. 그런데 야 어디 갔다 와? 소 팔러 왔으면 소 밥을 줘야지. 여기를 빨빨대로 돌아다녀. 나도 일차례 자주 오는 거지. 야, 일자리 무슨 일자리? 소 키고 우리 해저리 청각하고 그러면 되지. 나 생각하고 하잖아. 나 그건 내 거다. 해야지. 그럼 지금 밥 주면 되지. 야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지금 몇 시인데 뭘. 시간이 몇 시냐고. 아침에 나가가지고 난 새벽에 나가지. 너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들어와서 그래. 아 그냥 밥도 안 하면 주고. 밥 주면 되잖아. 네가 뭘. 밥 주면 되지 뭐. 너 맨날 또 아는데. 아 맨날이나 안 맨날이나 우리 중요한 게 직업인데 이것이 돈 벌어주고 우리 살림 미천 아니야. 좀처럼 큰 소리를 내는 법이 없는 남편의 추궁에 놀라기도 하고 무안하기도 해 마음이 상한 아내 조세린 씨. 섭섭하고 언짢은 마음에 소를 다루는 손길에도 평소와 달리 신경질이 묻어나는데 말고 이쪽. 소를 잡아라 잡아 아주. 소한테 괜히 화풀이 하고 있네. 결국 울컥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축사를 떠나버리는 조세린 씨. 아내를 잡지 않고 등을 돌린 남편 진상 씨도 쉬 화가 가라앉지 않는다. 잠시 후 여전히 마음이 풀리지 않는 조세린 씨. 그때 남편 진상 씨가 집에 돌아왔다. 소 밥 좀 잘 좀 주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 소가 우리가 중요하지. 아저씨 저 그래 좋잖아 그래도. 어찌됐든 잘 좀 해봐. 우리 하지 말고. 아이고. 이 직업이 거의 돈 벌어주는 건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돈 벌으면 자기만 돈 벌고 나도 돈 벌고 싶거든요. 아유 좀 기다려봐. 더 많이 벌어줄게. 아 기다려 오래 되는 거 기다리냐. 아 진짜 짜증나. 왈칵 짜증을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아내. 얘기 좀 하다고 좀 나와봐. 어? 그렇게 일이 하고 싶어? 아이고 모르겠다. 방문까지 걸어 잠근 아내에게 화가 나 진상 씨도 대화를 포기하는데 녹음기를 틀어놓은 듯 매번 같은 말을 반복하는 남편 때문에 조세린 씨는 속이 갑갑하다. 생각의 거리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두 사람. 결혼 생활 18년 만에 해일과 같은 거센 파도가 부부를 휩친다. 다음 날 새벽. 바다에 나온 진상 씨. 오늘따라 표정이 어둡다. 동생도 그런 형이 낯선데 그때 한창 작업 중 다시마가 크레인에서 뚝 떨어졌다. 좀처럼 보기 드문 일에 당황한 진상 씨와 진필 씨 형제. 급히 다른 줄에 연결해 보는데 네. 매듭이 있어서 매듭을 못 넘어가네요. 진상 씨의 마음처럼 꼬여버린 매듭. 안 그래도 복잡한 마음이 더욱 심란해진다. 어느덧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남편 진상 씨. 어제 문을 걸어 잠근 후 여태껏 기척이 없는 아내가 몹시도 마음 쓰이는데 병엄마. 그런데 텅 비어 있는 방. 언제 집을 나간 걸까? 보이지 않는 아내를 찾아 나선 진상 씨.
동네를 헤매는데 그 시각 가슴이 답답해 바람을 쐬러 나온 조세린 씨. 그런 아내를 발견한 진상 씨가 다가온다. 여기서 한참 찾아냈네. 방에도 없고 슬그머니 다가앉는 남편. 지금도 화났어? 몰라. 몰라? 필리핀 엄마 보고 싶어? 왜 네가 왜 가? 아니 가고 싶냐고 그랬지. 너 간다고 그래? 보고 싶어 안 해. 야 어제 미안하다. 우리 그래도 돈은 없지만 우리 애들 건강하고 잘 크니까 또 서도 우리 농장도 잘 운영되고 또 올해 해조를 위해서 청각도 좀 하고 그러면 이렇게 너가 안 해도 좀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너가 일하는 건 나는 반대야. 몸도 약하면서 키도 조금 해가지고 그게 무슨 상관인데. 아 힘들지. 힘들어서 한 말이지. 힘들어. 한번 해봐야 돼. 그때 힘들지 나와.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이렇게 좀 아껴 쓰고 그렇게 살아. 지금까지는 아껴서 쓰고 있거든. 아니 그러니까 좀 더 아끼면 너 일 안 해도 되잖아. 너도 편하잖아. 편하게 그냥 있으라고 그렇게 한 거지. 밖에 나가서 고생하고 그러면 힘들지.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 애들도 키워야지. 서도 키워야지. 그냥 직장까지 다져봐라. 그럼 너 몸이 보탄하겠냐? 영어 강사를 하는 동안 심신이 모두 아팠던 아내의 모습을 기억하는 진상 씨. 다시는 아내를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다. 이들도 도와주잖아. 이들도 내가 돈이 모아야 되지. 나중에 이들 학교 가면은 거기도 될 것 같아. 도움이 돼. 여기 하면은 조금씩 모아서도 도움이 되는 거야. 지금은 진짜 너무 힘들어. 돈 벌기 너무 힘들어. 당신도 못 부르잖아. 달달도 들어온 돈이 없고. 그럼 네가 뭔 일이 있으면은 월급에 받고 그러니까 거기 도움이 되지. 맨날만 돈이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는 왜 없고. 거기가 제일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자기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건 몰랐네. 전부 다 그렇지. 그러니까 앞으로 또 여건이 되면 한번 찾아보자. 같이 열심히 해보자. 너도 열심히 하고 나도 열심히 하고. 그래. 네. 사랑해. 뭘. 아이고 손을 하면 좋아야지.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그 말만 맨날 그래. 마음이 없잖아. 너그 마음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아? 당신 말은. 진심이지. 왜 그래. 동등한 부부로서 경제적 책임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아내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남편 진상 씨. 앞으로는 모든 어려움을 부부가 함께 헤쳐나가기로 두 손 맞잡고 약속한다.